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국토계획법 핵심 요약 강의 자료. 이 강의 자료는 초보 수험생 필수 강의 자료, 기출문제 위주 핵심 내용 정리, 실무 경험 사례 강의, 시간 부족으로 요약 강의가 필요한 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 학원 강의를 들어도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분, 행정 및 실무 경험 사례 공부가 필요한 분, 시간 부족으로 짧은 시간에 공부하실 분을 위한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 양력,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상관리사, 현직 6년차,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팀장 등 경기도청 30여 년 근무, 단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법박사, 대한행정사의 교수 이총 및 공무원, 행정사 등 공법 사례 강의 다수, 부동산 공부가 왜 필요한가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저자입니다. 목차, 국토계획법, 목적, 행정체계 등 46개 소 제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 목적 및 행정체계, 국토계획법 이상,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은 국토계획법인데 토지 이용에 관한 최고기본법입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최고기본법은 목적 제1조에 나와 있는데요. 국토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용도 등을 제한하고 있어서 국토계획법은 토지 이용에 관한 최고기본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행정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부동산 공법은 행정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단계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4항에 국토교통부 장관, 중간에 시도지사 5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가 있는데 50만 이상을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고,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도지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체계는 엄격한 서열이 존재하는데 행정체계를 잘 이해하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용어 정의, 부동산 공법은 용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면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어느 정도 공법의 체계 및 법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강역도시계획, 강역계획권 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의 계획을 말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후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특정 시군이죠. 특정 시군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단 항목의 사업을 말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모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합니다. 세 가지를 퉁쳐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개발인 허가를 받지 않죠. 다음은 성장관리 계획인데요.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위반 대상으로는 도시혁신계획이 있고 두 번째는 복합용도계획, 세 번째는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있는데 도시혁신계획이나 복합용도계획을 지정하거나 계획 위반 시에 들어갈 때만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위반 대상이 됩니다. 도시혁신계획,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합니다. 다음 복합용도계획입니다.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게 하여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도시혁신계획이나 복합용도계획은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토지 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등 도시군 계획시설은 부동산 공법에서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암기식으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실무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되려면 기반시설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시행령에서 50여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군수가 도시군 계획시설을 직접 결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담가수원이 도로부지가 되고 공원부지가 됩니다. 어떤 토지 소유자는 도로부지가 생기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소유자는 도로부지, 공원부지, 도시계획시설 편입돼서 수용당하게 됩니다.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크게 발생하죠. 공무원들이 주민 민원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 특혜 소지를 들고 계속 찾아오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말하고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큰 8가지를 1호부터 8호까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간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요. 공론화 절차라는 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으면은 그때서야 시도지사 등이 결정고시를 하면은 도로부지가 되고 공원부지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은 토지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시장군수 등이 20년 동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실효가 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는데요. 도시계획 예정도로라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나무 땅에다 금만 고는 도로 등을 예정도로라고 합니다. 다음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강목의 계획인데요. 1호부터 8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이해충돌이 큰 사업들이죠. 이해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인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의 기능 유지와 토지의 이용 후 효율적인 증진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에는 1호부터 7호까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용하고 비사조다. 유통공급시설은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공공청사, 문화시설, 방제시설은 불 끄는 데 필요하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보건위생시설은 생사여탈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은 소위 님비시설입니다. 하수도, 빗물 저장 및 유용시설. 시험에서 보면은 보건위생하고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바꿔놓죠. 그리고 하수도를 하천하고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방제시설, 불 끄는 데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원칙적으로 결정하는데 부동산 공법에서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예외를 적용하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공론화 절차를 거치죠.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들이 존재하죠. 그 시설들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 개별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은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역을 해서 비용을 들어서 할 필요가 없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예외 적용합니다. 파란 색깔 있는 데가 그 예외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차량, 공공공지, 열공급 설비, 공공청사, 장사시설 이런 것들은 엄격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토지를 특정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확정하고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관한 일정한 공법상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정토를 대상으로 하죠.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게 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하고 농림지역을 이렇게 중복해서 결정하면은 어느 용도지역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강화하거나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다음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합니다.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혁신적인 복합적인 토지 활용의 촉진 등 용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법상 규제를 받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크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전부 결정을 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차이. 먼저 개요를 살펴보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밀도를 낮추려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하는 지역을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포함되면 안 되겠죠. 예지역입니다. 행정청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받아서 도로 등을 증설하겠다는 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은 시장, 군수 등이 지정을 합니다. 대상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기존 시가지를 말하는 거죠. 기존 시가지에 도로를 넓힐 수 없는 지역입니다.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용도지역 용적률 50%를 강화 적용합니다. 건폐율 강화 적용에서는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를 낮추려면은 용적률을 이렇게 강화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가 없잖아요. 여기는 주민의견 청취가 없는 이유는 밀도를 낮추는데 이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그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은 시장, 군수 등이 지정을 하고 주민의견 청취 의무가 있는데요. 건축 신축할 때 그 토지가 존재하죠. 그 토지주들은 이해가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다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이 건축 신축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기존 초과 면적만 부과를 합니다. 포함한다는 오답입니다. 초과 면적만 부담한다. 다음은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은 기반밀도 관리구역은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고 도로율, 수도시설, 하수시설, 학교시설 이런 것들이 초과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 욕구가 높죠.
용도 지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도 개발 욕구가 높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증가한 지역이나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20% 높은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별 기반시설 개발 교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교통,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얼마나 많이 필요하는지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이용 차량이 많이 몰리는 일학시설, 관광시설일수록 개수가 높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체 암기할 수가 없죠.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을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학시설은 차량이 많이 몰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관광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은 0.7%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법령 취지는 원칙적으로 지역 구역 등의 지정은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는데요. 국토계획법이 아닌 타 법률을 적용할 때 지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 승인. 원칙은 중앙 지방자치단체장은 타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구역 등 지정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 등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 등을 지정 변경 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 법률에 따른 협의 승인 미 대상을 살펴보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위계획에 이미 반영되었거나 보존 필요성이 명백한 구역은 국토 차원의 토지이용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중복 협의 승인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1호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변경하려는 구역 등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상위계획이죠. 2호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다음의 지역을 지정.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 두 번째 수변구역,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네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다섯째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여섯째 해양보호구역 등은 국토이용 충돌 우려가 없고 공익적 보전 필요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등 조정 기능이 필요 없으므로 협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3호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하는 지역 및 협의 또는 승인을 받는 구역 등의 범위에서 변경. 다음은 심의 대상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협의 또는 승인을 위해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입니다. 이유는 이미 보전 중심 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고 환경 보호 필요성이 명백한 구역은 정책 판단 여지가 적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1호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의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첫 번째 보존산지, 두 번째 야생생물보호구역, 세 번째 습지보호지역, 네 번째 토양보존대책지역. 2호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첫 번째 1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 보전, 야생, 습지, 토양 보존지역이죠. 두 번째 자연공원, 세 번째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 네 번째 기타. 다시 설명드리면은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 조정보다 보전이 원칙이므로 도시계획지역 재량 심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강역도시계획. 강역도시계획의 핵심은 권역을 누가 지정하느냐,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가 핵심 내용입니다. 정의. 강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강역계획권 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인접한 2 이상의 시군 단위로 지정합니다. 강역계획권의 지정. 권역을 지정하는 거죠. 권역을 지정할 때 공무원들이 관할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예 권역 지정은 상급기관장이 지정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강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이런 게 없습니다. 도지사,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2개 이상 시군이 속할 때 도지사가 계획권을 지정하고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2사람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강역도시계획 수립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상급기관에 같이 수립하자고 요청할 경우나 하급기관이 포기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상급기관이 단독 수립합니다. 시도지사 공동,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시도지사 공동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 공동, 강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 플러스 시장군수 공동,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 요청이 예산이 없거나 또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같이 하자고 요청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단독, 국가계획과 관련된 강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강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강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방치하는 경우이죠. 도지사 단독, 강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강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방치하는 경우죠.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시군 후 20년 후 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 후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쟁송 대상이 아닙니다. 수립 승인. 수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는 10만 이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상위계획 부하. 강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강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강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강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계획에는 엄격한 이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상위계획이 강역도시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왜 5년이냐 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는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주요 내용 2035년 용인시 도시군 기본계획 2035년 하성시 도시군 기본계획인데요. 뒷자리가 5 아니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은 2040년이죠. 뒷자리가 5 또는 0으로 나가는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5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5 또는 0으로 나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1호부터 11호까지 열거를 해놨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전국 기본계획이 거의 비슷합니다. 1호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2호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는 주도심, 부도심을 나타냅니다. 생활권의 설정은
시군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지역, 농촌 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특정 지역만 개발할 수 없도록 생활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인구 배분이나 토지 용도별 수요 등을 생활권별로 설정을 합니다. 3호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호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용도 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단계별로 배분하죠. 5. 환경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호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철도계획, 도로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7호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9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 10호 방제 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1호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5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했죠.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절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계획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유는 예를 들면은 기본계획에 인구 배분, 용도 지역별 수급계획을 5년 단위로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만약에 1단계에서 인구 1만 명 기본계획에 정하고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신도시 개발 인구 5만 명을 계획했다면은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죠. 기본계획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 대부분 계획이죠. 각목의 계획을 말합니다. 각목의 계획은 1호부터 8호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크게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이해 충돌이 일어나죠. 2호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공법상 규제가 엄격한 지역이죠. 주민들이 반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 지구단위계획, 대부분 토지가 수용되고 주민 간 이해충돌이 크게 일어나는 사업들입니다. 주민 간 이해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추진합니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하면은 시도지사 등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주민 위반 제한.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 등이 위반을 하죠. 예외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민들이 위반을 할 수 있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제한 대상은 1호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등이죠. 주민들이 동네 도로 좀 놔주세요, 공원 좀 만들어주세요, 위반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이죠. 2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부분 개발사업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고 구역에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한번 결정이 되면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필요할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 관련해서도 주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3호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을 하는데요.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진흥지구, 주민 일자리 창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해당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입니다. 4호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먼저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주민 제한이 가능합니다. 주민 제한을 하려면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동의 요건이 1호하고 4호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이것도 기반시설이죠.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기반시설은 주민 간 이해충돌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분의 4 이상으로. 나머지 2호, 3호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도시군 계획시설이 들어가면은 5분의 4고 지구단위 계획 등 용도지구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주민이 제한을 하면은 45일 이내에 시장군수가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공유지는 제외합니다. 용도지역 구분. 먼저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서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호 도시지역하고 2호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죠. 먼저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16개로 세분되어 있죠. 두 번째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법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입니다. 용도지역 지정에서 도시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시행령에서 세분하고 있는데요. 제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제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로 나눕니다. 건폐율을 살펴보면은 50%부터 시작해서 60%, 50%, 70%인데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보다 낮죠. 50% 이하로. 낮은 이유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건폐율을 낮춰서 높이 짓고 공간을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하. 준주거지역은 준자 들어가면은 주거 플러스 알파죠. 상업 업무 기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폐율도 70% 이하. 용적률은 100%부터 500%까지 있는데요. 프로씩 올라가죠. 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부지 용도를 살펴보면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환경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편리한 환경인데요. 일종 전용 주거 단독, 2종은 공동주택, 제1종은 저층주택, 2종은 중층주택, 3종은 중고층 주택. 준주거는 상업 업무 주거 기능이 포함됩니다. 단독하고 저층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없죠. 아파트는 5층 이상이고 단독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저층은 4층 이하를 대부분 저층이라고 합니다. 일종만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없는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눕니다.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높죠. 90%, 80%, 70%. 용적률도 1500에서 900까지 200씩 다운되죠. 부지 용도는 중심은 도심, 부도심, 상업 및 업무기능, 일반은 일반 상업 및 업무기능, 유통은 유통기능 증진.
근리는 근린지역 일용품 서비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으로 나누는데요. 건폐율이 70%로 높죠. 높은 이유는 공장이 대부분 1층, 2층으로 건설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을 높여줍니다. 상대적으로 용적률은 낮습니다. 층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300, 350. 준공업은 준자 들어가면은 플러스 알파죠.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300, 350, 400. 준공업이 400%로 가장 높습니다. 녹지지역. 녹지지역에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건폐율은 모두 20%, 용적률은 80, 100, 100입니다. 보존녹지는 녹지공간 보존이죠. 개발이 엄격하게 억제됩니다. 생산녹지는 농업적 생산 유보, 자연녹지는 녹지공간 확보, 제한 개발이 가능한데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 비도시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분류합니다.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만 제외하고 전부 20%고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용적률도 계획관리지역은 100%고 나머지는 80%입니다. 지정 목적은 보존관리는 보존이 필요하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생산관리는 농입업 생산을 위해 필요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계획관리는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나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목적입니다. 용도지역 지정 의제 및 지정 또는 미세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당 각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타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은 해당 시장 군수에게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겠죠. 1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바다를 내립한 지역입니다. 2호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4호 택지개발지구. 5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1호부터 5호까지는 개별법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면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산림 중 보존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미지정, 미세분 적용 폐지에 관련해서 미지정 지정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면은 가장 규제가 강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봅니다. 미세분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보존녹지로, 관리지역은 규제가 가장 강한 보존관리지역으로 봅니다.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폐지에 관련해서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녹지지역은 농지가 예외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지정. 먼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지역이 용도지구죠. 대부분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활성화하고 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함이죠. 첫 번째 경관지구,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 자연경관을 보호. 시가지 경관은 주거지역 등 시가지 경관 보호. 특화경관은 수변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주변의 경관 보호. 고도지구는 높이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는 하재죠. 하재 예방을 위한 지구.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시가지는 말 그대로 시가지죠.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자연 방제는 해안변, 하천변, 국경사지 주변. 보호지구는
중요 시설물 등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죠.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문화 보존 가치가 큰 시설의 보존.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 시설물이 공항, 항만,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이 중요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보호와 기능 및 유지 및 증진. 생태계 보호지구는 말 그대로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계 보호죠. 다음 칠학지구입니다. 칠학지구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보호칠학지구가 2025년도에 새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칠학지구는 녹지관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칠학정비. 보호칠학은 녹지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의 칠학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 주거기능 강화 목적. 집단칠학지구는 집단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있죠. 개발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거죠.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의 개발정비.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 및 유통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 활성화, 복합개발진흥지구는 1호부터 3호까지 2가지 이상 기능을 융복합한 거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특정 목적을 개발 정비하는 지구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말 그대로 주거나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입니다. 복합 용도 지구는 융복합에서 개발을 활성화하는 지구죠. 토지 이용,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 토지 이용 도모. 용도지구 지정 건축 제한입니다.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 강역시, 시군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고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합니다. 도시군 계획조례로 대부분 건축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경관, 방제, 보호,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건축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칠학지구는 자연칠학, 보호칠학, 집단칠학지구가 있는데 자연칠학하고 보호칠학은 시행령에서 건축 제한을 제한하고 있고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이죠.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으로 제한하고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건폐율 완화. 건폐율 완화 관련인데요. 법리와 상식으로 이해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칠학지구하고 자연공원은 60% 이하로 완화되죠. 이유는 칠학이나 자연공원을 개발할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등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한 군데로 모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칠학지구는 60% 이하, 자연공원은 60% 이하로 칠학이나 자연공원 건축물 확산을 방지한다.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40%, 도시지역에는 대부분 20%인데 40%로 완화. 다만 계획관리지역은 40%이죠.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20%인데 원래 30%, 수산자원보호지구도 원래는 20% 이하인데 40% 이하.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주민 일자리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완화 적용합니다. 농공단지는 70% 이하, 다음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80% 이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80% 이하로 완화 적용합니다. 용도구역 지정.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 후 도모, 토지 이용 후 종합적인 조정 관리 등 규제를
가장 강하게 받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정 목적은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데 시가 유보기간이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시가 조정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하려면은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은 행위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신고제도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필요한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마을공동, 공익시설 등 주민생활 영위를 위한 최소한 시설이 허가를 받아서 행위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법에서 나와 있고 시가 유보기간은 끝난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고시된 날 다음날이 아니고 유보기간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실효가 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권자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목표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관리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고 지정 목적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이 목표입니다. 행위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 지정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기반시설과 연계 역할 수행, 도시공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을 혁신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계획은 1호부터 4호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과 같습니다. 5. 다른 법률 규정 적용 완화 또는 배제. 6호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7호 혁신 관련 사항. 결정은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변경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부설주차장 설치, 미술작품의 설치, 공개공지 등 확보, 도시공원 및 학교 용지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복합용도구역 지정은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 필요, 복합된 공간 이용 촉진 다양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계획은 도시혁신계획 1호부터 4호 지구단위 계획과 같다 했죠. 및 특별건축구역 그 밖에 복합용도구역 체계적 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정은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행위제한 관련해서 건축제한 및 건폐의 용적률은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합니다. 특례 규정 관련해서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용어 정의 때 살펴봤는데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시설의 종류가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시행령에서 50여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구 계획시설이 되면은 도로부지가 되고 공원부지가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론화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시도지사 등 결정고시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하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라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만들 수가 있죠. 단계는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단계를 알아야지 토지 소유자들이 내 토지가 언제 수용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단계를 정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등이 대부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합니다. 이를 공공시행자라고 합니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연계 지정이라고 하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은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강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등 공공기관은 토지의 소유자 동의 요건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을 말합니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민간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요건이 토지의 소유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민간 시행자인 경우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야 되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서를 작성해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현장에서는 사업인정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OK가 떨어지면은 시장군수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자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고시,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착수 준공 예정일,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공공시설의 공고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매수 청구. 청구 대상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이 될까요? 전답 가수원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도 농사짓고 가수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지목이 대인 토지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인 경우에. 매수 의무자는 사업시행자, 설치 의무자. 매수 청구 원칙은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투기 예방을 위해서 채권을 지급합니다. 매수 절차는 매수 의무자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를 합니다. 소유자나 시장한테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 결정 시. 매수를 안 할 경우 설치 가능 건축물이 단독주택 3층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인 것,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을 지목인 대지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실효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효력을 잃음. 이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만 받고 계속 꼼수를 부릴 때 강제 규정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계획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재결 신청이라는 것은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뺏지 못하고 토지 수용위원회에 토지를 빼앗아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재결 신청이라고 합니다. 실효일자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효가 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다음 날에 실효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실효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가 가능했는데 10년이 지나면은 지목이 전답 가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은 10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3개월 이내에 수립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에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 신청은 세 차례 할 수가 있는데요. 입안권자에게 입안 신청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입안권자가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는데 입안되지 않는 경우는 결정권자에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권자의 신청받은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알려야 됩니다. 결정권자가 미해제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제를 권고 가능하지 직접 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표로 보면은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10년 이내 미시행할 때입니다. 입안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3개월 이내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입안을 해야 됩니다. 소유자는 미입안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결정권자가 해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 공동구라는 것은 전하선, 전신선, 하수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지하에 매설하는 거죠. 단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200만 제곱미터는 미니신도시죠. 미니신도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대상이 미니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죠.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공동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지역은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죠. 공간적으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비용 부담.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융자 보조.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 강역시장, 시장군수는 공동구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 소위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개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첫 번째, 도시의 정비, 관리, 보존, 개발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두 번째, 주거, 산업, 교통, 관광, 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세 번째,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네 번째,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5번째,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의 조정. 6번째, 토지 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를 고려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인데요. 예외적으로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 동네 사업이죠. 시장 군수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 기준입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합니다. 먼저 도시지역입니다. 역세권, 고속버스 터미널, 대중교통 이용 용이한 지역이죠. 그리고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두 번째,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은 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지역은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이어야 됩니다. 보존관리지역은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20% 이내, 그리고 나머지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10만 초과 20만 이하일 때는 2만 제곱미터, 20만 초과는 보존관리지역 면적이 10% 이내입니다. 비도시지역은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되는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최소한도 30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지만이 편의시설, 아파트 단지, 미니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칙이고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거. 대부분 실무에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기가 엄청 어렵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법의 자연보정 권역인 경우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확보 및 통학거리에 위치한 교육청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아파트 연립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거 돼가지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소위 공장, 유통단지를 만들 때 3만 제곱미터 이상이 허용이 됩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면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예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아파트 연립이 포함되는 경우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예외적으로 초등학교가 있다든가 할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부분 민간 사업자들이 그 초등학교 인근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합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이 해당되는 것은 공장이나 유통단지일 때, 아파트 연립은 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이 20% 이내고 나머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10만 초과 20만 이하인 경우는 보존관리지역이 2만 제곱미터, 20만 초과할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보존관리지역이 10% 이내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법률 규정 완화 적용.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핵심 요소가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지 문제가 되는데요.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공부지를 확보를 합니다. 도시지역 완화 상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을 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차장 설치 기준의 100% 완화 적용.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등이죠. 개발진흥지구 공동개발, 공동사용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120% 이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소규모 필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필지를 인접 토지와 공동개발을 시켜가지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 건축물 높이 제한의 완화. 해당 건축물 높이 120% 이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는 도시지역만 해당이 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140% 건축물의 높이 200% 이내. 비도시지역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 계획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 완화 적용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전부 또는 일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경우 건폐율 120%를 안하 적용합니다. 건축 제한의 완화,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합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사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단 각호 사항 중 2호와 2호 있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4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의 이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의 이 내용 보면은 기존의 용도지구 폐지하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에는 이 그림과 같이 도로, 공원, 주택단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비율도 예를 들어서 15%에서 30% 이상 해가지고 도로가 충분히 포함돼야 되고 공원 부지도 포함돼야 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까지 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사업을 하죠.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살펴보면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대상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입니다. 지정 대상은 첫 번째,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두 번째,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 세 번째,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네 번째,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다섯 번째,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호의 인구 감소 또는 경제 성장 등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성장 관리가 필요한 지역. 2호 공장 등 입지 분리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필요 지역. 3호 그 밖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완화 적용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25% 이하.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만 대상이 됩니다.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원래는 20%인데 건폐율 30% 이하로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되면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지 공장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죠.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란 토지 등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는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인데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을 말합니다. 토지의 분할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 분할입니다. 사례를 소개하면은 보존관리지역 임야에 바둑판식으로 토지를 분할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농림지역은 포함이 안 되죠. 농림지역은 별도로 농림업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제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허가 제외 대상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도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 대상 지역은 첫 번째, 녹지, 계획관리,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술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소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및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보존할 지역이죠. 3호부터 5호까지는 계획지역입니다. 3호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역, 4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한기간 및 연장. 먼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기간은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한 차례만 3년 이내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해당이 되죠. 두 번째 연장입니다. 3호부터 5호까지 계획지역이죠. 3호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지역, 4호는 지구단위 계획지역, 5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계획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 해제.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 개발행위 허가는 면적 규정을 받습니다. 면적 규정이 초과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 도시지역에서 주거, 상업,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존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모를 초과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구역 지정하고 용역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죠. 비고를 보면은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면적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가 이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이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 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은 행정청인 경우와 비행정청인 경우로 나눕니다. 먼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리청에 무상 기속됩니다. 용도 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입니다. 행정청인 경우는 개발행위를 받은 자에게 무상 기속됩니다. 행정청이 누가 가지고 있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행정청인 경우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 양도하고 개인한테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면은 이거는 공공의 질서에 반합니다. 기속 시기입니다. 행정청인 경우에는 수평적으로 보는 거죠. 준공검사를 마친 때 관리청의 공공시설 종류 세목을 통지합니다. 통지한 날에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기속됩니다.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비행정청인 경우는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시설의 관리청에 세목을 통지합니다. 준공검사를 한 시장 군수 등이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기속 또는 양도됩니다. 수익금의 사용 제한입니다. 행정처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기속된 수익금을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받습니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비대상입니다.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이미 받았죠. 2호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특별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받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굳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개별법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받지 않습니다.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산림사업이나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개발행위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토지 출입 개발사업을 하려면 토지에 출입을 해야지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요를 살펴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단 각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호의 도시군 계획, 강역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집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에 대한 조사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법리와 상식으로 다 해당되는 거죠. 출입 요건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장애물 제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몰 일출 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 및 행정형벌 청문은 행정청이 사업자한테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는 제도가 청문입니다. 도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불리한 처분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의 취소, 사업자한테 불리한 처분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모두가 사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이죠. 마지막 소명 기회를 줘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행정형벌,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센 형벌입니다. 두 가지 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가 조정구역에서 행위를 한 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청장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비전문가죠.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심의도 받고 자문도 구하는 하나의 도우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중앙, 시도, 시군구로 나눕니다. 먼저 심의 대상은 중앙은 강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를 받습니다. 시도는 시도지사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의 심의, 시도지사에게 이임된 경우 그 이임된 사항의 심의,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시군구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재임된 경우 그 이임되거나 재임된 사항의 심의,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개발행위의 허가 등 심의.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대부분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수는 25인에서 30인이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임명합니다.
이쪽 대상은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건축, 주택, 방제, 문화, 농림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 구성은 3개의 분과위 구성에서 운영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중 건축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합니다. 이상 국토계획법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